네, 오늘 하루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호영 원장님의 그 수행요법 때문에 제 통증 치료가 날개를 달고 또 그리코 영양소 덕분에 저의 의사생활에 또 날개가 달린 올리브원 안성 올리브원의 설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우리 석정희님을 비롯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는 질문 중에 주요 질문 중에 하나가 꼭 클린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몇 가지 영양소만 먹어도 되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당 영양소 꼭 먹어야 되나요? 다른 것들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거 다 먹고 나면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꼭 클린을 해야 하나요? 나는 굶는 것 못하는데 살 빠지면 안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런 질문들이 필수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보다 벌써 훨씬 오래되신 이 메나테크 사업자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저보다 경험이 많긴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클린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고 본인이 결정하시고 또 주변 분들 말을 듣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코 영양소에 대한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저처럼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세포 건강과 관련된 필수 영양소 요즘은 10여 년 전과 달리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영양제 먹으라 하면 신문이나 뉴스에도 많은 의사들이 그거 꼭 영양제 먹어야 되느냐 운동이나 열심히 해라 밥이나 열심히 먹어라 그런 시대에 있었죠. 지금은 변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도 이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의사들이 많이 늘고 약사들도 많이 늘어가지고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기껏 이걸 먹고 있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영양소 이야기를 또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소. 말도 어렵죠. 당 영양소. 이걸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먹어야 하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동안에 이런 필수 영양소를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확실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먹죠. 그냥 혈압만 떨어뜨리는 약일 뿐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의사생활하면서 항상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뇌졸중이나 또 심근경색이나 여러 가지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막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을 많이 보죠.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약을 그동안 안 드셨냐고. 정말 꼬박꼬박 약을 드셨답니다. 혈압도 잘 유지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생길까 도대체? 한국처럼 약을 먹기 쉬운 나라도 드물죠. 병원도 많고 약국도 많고 쉽게 의약분업된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긴 하지만 어쨌든 병원 문턱도 많이 낮아졌죠. 제가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휴가철에 휴가를 내잖아요. 그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휴가니까 이때 오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통증 환자들은 대부분이 안 오죠. 뭐 아픈 것 좀 참고 일주일 지나서 오면 됩니다. 근데 약국에서 꼭 전화가 와요. 미리 문자를 못 받았거나 약이 떨어졌는데 미리 못 오신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을 하루만 안 먹어도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약을 달라고 이제 버티는 거죠. 전화를 하죠, 이렇게. 그 정도로 한국은 혈압약, 당뇨약을 정기적으로 잘 먹을 수도 있고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시고 결국은 응급실에 오시게 되는 일이 많은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근데 영양소를 공부하고 나서 그것은 세포를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혈압이 높으면은 심장 비대랄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런 합병증을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당뇨도 너무 고혈당이 되면 이제 쓰러지죠. 그걸 막아주는 효과는 있지만 심장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췌장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이러한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10여 년 동안 이걸 먹고 많은 환자들에게 이걸 권해서 이걸 먹지 않았던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왜 나머지 중대한 질병까지는 막지 못했을까? 이게 또 궁금했어요. 아마 저처럼 10여 년 전에 이런 영양소를 공부했던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의문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알게 된 다음에 이걸 먹고 나서 건강이 너무 저도 좋아졌고 가족도 좋아졌고 제가 권유해 드렸던 사람들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하다.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는 쉽게 말해서 지붕으로 집으로 말하면 기초, 세포 대사에 있어서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걸 못 먹고 나머지 미네랄과 다른 천연 영양소만 먹게 되면 기초가 없이 지붕만 세우는 것이라는 누가 그랬는지 정말 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글리코 영양소를 몰랐을까? 저는 사실 10여 년 전에 이걸 들었어요. 누가 어떤 내과 원장님 저한테 소개를 하셨는데 그 메일을 읽어보거나 대화하기도 전에 그 당시에 이거 다단계 회사라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관심을 끊었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독점으로 이 약을 영양제를 취급하고 있던 회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판매할 수 없는 회사들, 제약회사에서는 당연히 이 언급을 회피하겠죠.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 영양소보다는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될 테니까.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 것처럼 이 영양소는 새롭게 추가된 영양소라는 것. 이걸 드시고 계시더라도 이걸 추가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린이란 무엇인가? 아마 처음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클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클린은 여기 해독이 곧 치유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체가 스스로 해독하지 못해서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체 기관이 기능과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인데요. 독소가 배출되어야 혈액과 장기가 고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 시스템과 생체 조절 기능이 원활해지고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클린, 독소를 뺀다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독소가 사는 이유가 뭘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음식, 환경오염, 약물이죠. 이건 다 아는 것이고 내부적인 요인도 스트레스, 영양소 부족인데요. 이것도 다 아는 것인데 이 영양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리고 클린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독소를 차단하는 건데 과로해가지고 외부 음식을 차단. 좀 굉장히 조금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일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차단한 다음에 굶기는 게 아니죠. 글리코를 포함한 충분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우주인처럼 사는 것이냐. 그거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아요. 우주인들은요. 일단 그 지구를 떠나서 오랫동안 살면서도 건강하게 돌아오잖아요. 알약 먹으면서. 근데 그 알약도 물론 영양소이긴 한데 이 글리코크린 할 때 먹는 영양소는 배가 부를 정도로 영양소를 많이 먹는 거예요. 대신에 외부 음식을 차단하는데 이걸 독소라는 표현을 하면 좀 기분 나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한번 보십시다. 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몸 안의 자가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왜? 살도 찌고 키도 크고 그렇잖아요. 뭐 한국인의 키가 지금 북한 사람들보다 평균 키가 훨씬 크다잖아요. 지금 한국 키가. 조선시대보다 훨씬 크고 뭔가 칼로리가 많고 잘 먹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커피도 즐기죠. 제가 이번에 옮긴 올리브원 바로 옆에 스타벅스 커피점이 있는데요. 드라이브인 스루로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는데 제 바로 창문 옆에예요. 거기가. 그러면 손 씻으면서 자주 내다보는데 볼 때마다 차가 줄지어 서 있어요. 커피를 사가려고. 그걸 보면서 느끼죠. 야, 병원에 환자들이 줄지는 않겠구나. 아, 이게 음료수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여기 보면은 건강 음료수 같아도 다 설탕 음료수들이죠. 맹물에다가. 도대체 이게 카페인지 빵집일지 모를 정도로 달콤한 빵들로 가득 차 있는 커피숍이 인기가 만점입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렇게 단 음식들을 먹고 살죠. 맥주, 술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빨간 불이 켜집니다. 큰일 났다. 고혈당이다. 싶어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면 혈당이 쭉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공복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야 큰일 났다. 또 빨간불이 켜집니다. 저혈당이야. 빨리 단 거 먹어. 그러면 또 옆에 빵이나 과자를 찾습니다. 음료수를 찾거나 먹으면 쫙 올라가죠. 기분 좋죠? 그러나 또 빨간불이 켜집니다. 너무 고혈당이야. 인슐린 분비해. 또 분비합니다. 너무 저혈당이야. 이게 스트레스죠, 지금. 그러면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말초혈관이 차단되고 혈압이 오르고 하게 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사를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놓고도 살찌니까 잘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오산이죠. 또 산업 사회에 이게 요즘 스트레스가 많죠. 또 과로합니다. 오늘 또 몸이 너무 아파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수액 좀 맞고 가라 해도 맞을 시간이 없대요. 지금 잠깐 빠져나왔다. 또 일하러 가야 한다. 안 된다 이게. 건강한 국물을 안 마시고 맹물, 찬물 많이 마시는 거, 또 커피, 홍차, 카페인 이런 것들이 다 탈수와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는 것인데 이걸 어용자님이 유튜브에 동영상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진 다음부터 커피도 일절 안 먹고 식생활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느냐? 왜 클린을 시키느냐? 자,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이유, 음식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48가지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네요.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 한 줄에도 쉬운 2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간답니다. 아침 식사로 편의점에서 김밥에 음료수, 점심에 햄버거 세트, 저녁에 짜장면 만두를 먹었다면 첨가물 섭취 개수가 200여 개를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제품의 허용량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게 누적이 되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죠. 저는 집밥밖에 안 먹어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절대 외식 안 합니다. 근데 왜 건강이 나빠지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클린을 해야 되나요? 자, 집밥을 안전할까요? 네. 자, 우리 집 식탁입니다. 이게 우리 그 아내가 이걸 검색을 했어요. 다 조사를 했는데 가지나물의 10종류의 첨가물, 참치 깻잎전의 8종류, 제육볶음의 17종류, 두부조림의 22종류, 계란 장조림의 10종류, 꽃게 어묵탕 14종류의 이렇게 첨가물이 들어간답니다.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이렇게 많답니다. 집밥이라고 꼭 안전한 것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집밥 재료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이유, 환경오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코로나가 발병하기 직전에 제가 의학 세미나를 다녔을 때 기능의학이랄지 수행요법, 영양학 세미나를 다니면요. 꼭 한두 세미나 강좌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입에 그냥 거품을 풀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있으면 마스크 쓰고 다녔었죠. 중국같이 그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곳 건강들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지금은 다행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라고 말할 때는 되게 안 듣던 사람들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너무 다행이죠. 미세먼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만 해도 또 한 권이지 책이. 네. 또 우리 몸에 독소가 있는 이유 세 번째, 약물. 약물을 안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혈압약 먹어야지, 당뇨약 먹어야지, 고지혈증 약 먹어야지, 호르몬제 먹어야지, 장약 먹어야지, 영유증 식도염약 먹어야지. 엄청난 많은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영양소를 빼앗는다 그래서 드럭 먹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코엔자임 Q10 결핍을 유발하는 고지혈증약. 요거 한 15년 전만 해도 이거 아는 의사들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기능학을 공부해가지고 정말 많이 교육을 했었어요. 코엔자임, 요즘은 이거 아는 의사들 많죠. 이제. 비타민 B 결핍을 유발하는 이런 약물들, 칼슘 결핍, 마그네슘 결핍, 이게 영양소를 결핍시키는 게 우리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약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했을 때 단지 그게 독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있는 영양소를 결핍시켜버리는 것이죠. 엄청 피곤하죠. 그냥 사라지죠, 몸이. 그런 게 몸이 탈수돼서도 그렇고 그 항암제 자체의 독작용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영양소를 결핍시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들입니다. 자, 독소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스트레스.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독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뭐 요즘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네. 그래서 난 집밥 먹는데 왜 클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먹는 입으로 들어간 것들은 철저하게 절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독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놀라운 삼각관계, 영양소와 운동과 해독 세 가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독소를 배출해야 되고 그러면서 좋은 영양소로 그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죠. G클린의 목적은 독소 청소, 자연 치료 극대화,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변화, 면역 시스템 정상화, 다이어트와 질병을 동시에 해결하고 요요 없는 건강한 면역 다이어트를 해주고 피부 미용 및 항노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1단계는 해독기간입니다. 7일에서 10일간 독소를 차단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독소 상황들 있잖아요. 그걸 끊고 순수한 영양소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화기에 휴식을 주는 것도 있죠. 날이면 날마다 그냥 배불리 먹고 밤늦게 먹던 그 소화기에 휴식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2단계 보식기간. 2단계는 이제 점심에 아침 저녁은 쉐이크를 하고 점심에만 죽 반 공기 누룽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클린할 때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는가 보자. 의사로서의 어떤 조금 뭐가 좀 느껴졌어요. 하고 싶은 모험심이. 정말 시키는 대로 3주 꼬박 클린했습니다. 그 어려운 통증 치료하면서 환자들 단 하루도 병원 안 쉬었어요. 3주 동안 꼬박 제가 클린을 했습니다. 근데 잘 살았어요. 물론 좀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진료 끝나면 집에 와서 잤어요. 잠자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진료하고 요거 클린하고 3주 버텼습니다. 3단계 유지 기간, 아침 저녁은 쉐이크를 하고 점심은 반식을 하고. 요걸 이제 클린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경험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클린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식사 시간 간격 지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온수라고 되어 있는데 찬물 먹지 말라는 것이고 한식 국물을 먹는 게 우리 어성그룹의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한식 국물 먹고 수액도 맞고 하는 게 노하우인데요. 물론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에서는 글리코 영양소 먹으면서 수액이나 한식 국물 안 먹고도 병만 잘났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영양소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영양소를 먹고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이러한 한식 국물 많이 마시고 또 수액도 맞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0을 얻을 수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까요? 21일 법칙은 뭐냐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게 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 3주라는 법칙이 있답니다. 이게 통계인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3주 정도 클린하면 그동안에 몸에 배인 좋지 않은 식습관, 어떤 생각하는 습관, 몸이 피곤한데도 잠도 안 자고 막 커피 마셔가면서 일을 했던 이런 좋지 않은 습관들을 좀 고쳐보는 거죠. 몸이 피곤하면 잠도 좀 자주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3주간 금기식품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술, 설탕, 트랜스지방 많은 밀가루 음식, 커피, 포화지방, 짠 음식 이런 것들을 금해야 되겠죠. 심장병원 센터에 가면요. 심장, 혈관을 막는 가장 한국인이 많이 먹는 음식 원인이 삼겹살에 소주라고 나옵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즐기신 분 중에 심혈관 뇌졸중이 좋으신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클린하시면서 이제 고치시는 겁니다. 독소를 차단해주고 영양소 불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아까 달콤한 음식 먹으면서 칼로리 과잉 상태죠. 그걸 억제시켜주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죠. 배 나왔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필수 영양소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거죠. 운동도 좀 해주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좀 고쳐주는 겁니다. 잠이 오면은 주무셔야죠. TV 보지 말고 그렇게 생활을 고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생으로 3주를 굶는 게 아닙니다. 네. 독소를 차단하고 에너지를 분배해주고 이렇게 이무노글로불린 F1 같은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해독해 주는 것이죠. 소화기에는 휴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간 해독 단계로 가기 시작합니다. 독소 저지방이 세포와 조직에서 순환기로 배출하기 시작해서 간 해독 단계로 가는데요. 혹시 이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알로에 베라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설사를 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설사 많이 했었어요. 가스도 많이 차고 방구 냄새는 또 어쩐지. 근데 거기에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정말 장이 안 좋았거든요. 아마 한국에 사는 의사 중에 유산균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다행히 그 일반 천연 그 유산균을 취급하면서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먹고 새로운 유산균 나왔다면 그거 사서 먹어보고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약간의 도움은 되는데 어느 순간 듣지 않죠. 듣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또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나 이 클린을 하고 우리 몸에 글리코 영양소를 넣게 되면 굉장히 장이 많이 좋아집니다. 간 해독 작용인데요. 독소가 들어오면 페이스 1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산화 환원 작용 통해서 독소를 해독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B2, B3, B6, 엽산, B12, 글루타치온 이런 거 또 아미노산,
플라보노이드, 포스포리피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해독하게 되면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쓰레기를 치울 때 인터메디어트리 메타볼라이트 중간 대사 산물을 해독할 때 또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A, C, E, 셀레늄, 구리, 아연, 또 망간, 코엔자임 Q10, 치올 이런 것들이 시리마린, 시리마린 많이 들어보죠. 간장약 여기에 필요해요. 그러니 무슨 영양제야 밥이나 잘 먹지 요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2로 갑니다. 이 컨주게이션 페이스인데 이때도 영양소가 필요해요. 여기 여러 가지 작용에 타우린, 바깥에서 들이는 타우린도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타우린, 글루타민, 오르니틴, 아르기닌 많이 들어보셨죠? 아르기닌. 이거 전부 다 페이스 2에 필요한 해독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클린을 하고 간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이렇게 영양소를 먹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클린 하실 때 간 해독하는 그 캡슐이 있어요. 그 포가 그거 퓨어라고 엄청 많이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클린할 때 이렇게 많이 먹어요. 나 못 굶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배 부릅니다. 그래서 독소의 중화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했네.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클린의 성공 여부는 제품력에 있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제가 했는데 참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밥을 못 굶을 것 같아요. 저는요 수술을 받을 때 외에는 밥을 굶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밥을 못 굶어요. 근데 제가 3주 굶었다고 했죠.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몸무게 킬로그램당 0.9g인데 80kg 남성에게 필요한 단백질 12g, 오소린 단백질 섭취량이 50g인데요. 트루프니스에 60g 있어요. 총 110g이에요. 오히려 든든합니다. 먹으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저도 이렇게 비만 클리닉을 한 15년 했었는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 처방을 저는 상당히 좀 잘해요. 근데 요 그리코 클리닉 배우고 나니까 결국은 몸을 줄이긴 하는데 여러 독소가 있는 상태에서 줄여지는 거죠. 클린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독소를 없애면서 클린시키는 것. 이게 진정한 클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흡연이나 음주를 10년 이상 하신 분, 과체중 또는 비만이신 분, 또 여러 가지 약물에 노출되신 분, 첨가물이 든 음식을 많이 먹는 분 계시잖아요. 맨날 외식시켜 먹는 분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반드시 클린 필요합니다. 양약이나 한약을 오래 드시는 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 뭐 날씬한 몸에 원하시는 분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매끈하고 탄력있는 물광 피부를 원하시고 제가 피부가 칙칙했었어요 많이.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리코 양성 먹고 또 탈모가 심하시고 또 머리카락이 좀 많이 나요. 만성 피로 불면증, 피부 질환을 갖고 계시고 요건 우리 병원에 오셔도 치료되신 분도 많아요.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계신 분. 제 아내가 오랫동안 자가 면역 질환이 있었는데 지금 1년 반 이거 먹고 지난주에 피검사를 다시 했어요. MDS 피검사라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자가 면역 질환이 사라졌습니다. 자,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저리스비대증 같은 각종 성인병을 갖고 계신 분 꼭 그리코 클린 하십시오.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에너지로 사용되는 순서, 탄수화물 소화 분해 저장 과정인데요. 포도당에서 글리코겐에서 체지방으로 이런 순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다이어트법 나중에 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영양소를 먹어야 되느냐? 제가 한 30분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선희 대표님. 자, 우리 몸에 옛날에는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당에서 키워서 먹었던 그 야채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이 영양소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농약, 비료, 공해. 1년 내내 수박이 나와요. 비닐하우스 속에서. 비료를 키운 거죠. 농약으로. 당분은 높아요. 햇볕을 보지 않게 키운 수박이죠. 겨울에. 영양가가 없습니다. 토마토도 덜 익었었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는 분이 노지 토마토를 한 박스 주셨어요. 저희 병원 단골이신데 정말 빨갛게 익은 토마토인데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7개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남아있는 거 제가 3개를 한꺼번에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토마토. 노지 토마토. 빨갛게 익은 거. 근데 이마트 토마토는 제가 설탕을 쳐서 먹습니다. 너무 맛이 없으니까. 자, 다 잘 익은 것은 이제 참새나 벌이 먹어버리는 거죠. 덜 익어서 이마트에 가는 것입니다. 통조림으로 해야 오래 가니까 첨가물 잔뜩 넣어서 설탕 넣어서 조미료 넣어서 첨가물 만드니까 영양가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 정도만 먹어도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섭취가 되는데 지금은 한 끼에 이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포를 당사슬을 만들 때 이 어느 한 가지만 이 8가지 당 영양소가 부족해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현상의 열쇠인데 그래서 이 필수 영양소만 드신 분들은 오늘부터 꼭 이걸 같이 드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해야 되겠네. 어떤 분은 옛날 자료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먹으면 이게 만노스도 되고 N아시틸 글루코사민도 되고 퓨쿠스도 되고 다 자이로스도 다 된다 이야기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간에서 올바로 대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 ATP, 독소가 때문에 이 과정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잘 태어났다는데 유전자가 좋다는데. 그런데 우리 병원에 오실 정도의 분들은 여기 안 드시는 분들이에요. 몸에 안 된다는데. 어렸을 때 골골 했다는데. 좀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팍 건강이 꺾여서 이게 안 된다는데. 조상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요것만 먹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걸 먹어야 됩니다. 요것을. 방법이 없어요.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기초로 반드시 많이 드시고 나머지도 꼭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 회사에서 특허 개발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학부생활 교과서에도 이걸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게 의대 교과서에 올라갔습니다. 뉴트리베스는 이제 종합영양제, 멀티비타민, 미네랄이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채소도 좀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냥 크기만 크고 영양소 없는 채소 그런 거 말고 좀 잘 먹어야 되죠. 이렇게 좋은 채소들을 많이 먹어야 많이 먹어야 되죠. 여기 보면은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채소 파이토 스테롤스 많이 먹어야죠. 이렇게 파이토 뉴트리언트. 그래서 클린 하실 때 뭘 많이 먹으라 할 거예요. 이렇게 푸드 클렌스 멜라폴 제가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요새 병원 옮겨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자기 전에 OSP 한 봉지하고 메나알로에 한 병을 먹고 잡니다. 편하게 잡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하죠. 지금 44세 여자 환자신데요. 작년 여름경에 다음과 같은 질환을 호소했던 분인데 직접 자신이 글로 써주셨어요. 그걸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입병이 만났었어요. 그분이 쓴 글이에요. 그냥 그대로. 어릴 적부터 단순한 입안염증이 아닌 조금만 피곤하면 한 개가 대여섯까지 늘어나고 한두 개는 새끼 손톱만 반만 해질 때까지 커지고 피까지 나야 끝났어요. 우우. 알보칠 약을 발라도 시작되면 2주 이상 지속. 그래서 입병이 보이면 무서울 정도. 그리고 시작 후 입병이 아예 안 난 건 아니지만
작년 6월부터 이달까지 2번인가 났었는데 2, 3일 안에 초기 크기 한 개에서 끝난 걸 보고 저도 놀람. 붓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늘 부어서 깍지를 껴보고 간염을 해보곤 했는데 몸이 붓기 시작한 때부터 늘 두꺼운 장갑 낀 것처럼 부어서 오후 늦게 정도 돼야 반 정도 빠지고 팔꿈치를 쭉 펴지 못할 정도로 뼈마디들이 멍든 것처럼 아팠어요. 저리교도 자주 저려서 손을 만세했다가 다시 내렸다를 반복하는 일이 잦았지만 풀리진 않더라고요. 다리와 발목, 발이 친정엄마 말로는 만삭대처럼 퉁퉁 부었다고. 워낙 하치 비만이 있긴 한데 비정상적으로 발바닥까지 부어서 걸으면 발바닥이 아파서 가다가 섰다가 다시 걷곤 했었어요. 클린 후 그 전과 수면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일 특성상 작업량이 많을 때 새벽 3, 4시에 자는 일이 일수. 현재는 아침에도 깍지를 끼는 습관이 있는데 손가락이 예전처럼 서로 뼈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붓기가 없어져서 편해요. 전에 부을 땐 손바닥도 아팠거든요. 샤워할 때 발목, 발, 다리 등 얼마나 부었나 체크하는데 특별히 작업이 많아 오래 서 있었을 때 일반적인 붓기 말고는 뼈가 느껴져요. 뭔 말인가 봤더니 부어서 뼈가 안 느껴졌는데 이제 뼈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호흡. 그리고 전에는 숨쉬기 힘들어 답답해서 수시로 문을 열고 가슴을 치는 등의 행동으로도 해소되지 않음. 10발자국만 걸어도 숨소리가 거칠어졌다고 해요. 주변 가족들 말. 그리고 후 우선 점차 순환이 되며 붓기가 빠지면 호흡이 원활해졌고 숨이 가빠지거나 답답함 해소. 현재는 아들이 더 자주 문을 여네요. 답답하다고. 아들한테 물어보니 엄마 숨 쉬는 게 바뀌었다 해요. 체중 감량. 먹는 양에 비해 기초대사량이 높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고 좀 찌더라도 1, 2주 만에 금세 빼던 체질이었는데 3년 전 스트레스 과다에 식사 불규칙, 만성 피로 등이 겹쳐 살과 붓기로 20kg 이상이 갑자기 찐 뒤로는 한 달 내내 저녁은 안 먹고 평소 식사만 소식이 했음에도 100g도 안 빠지는 거 보고 완전 좌절. 이런 적이 없어 더 좌절. 그리고 클린 처음 3주에 7, 8kg 빠진 걸 보고 완전 놀랐어요. 현재 3번째 클린을 진행하며 눈바디까지 좋아지고 잘 먹는다 해도 전처럼 안 붓는 걸 보고 아직도 신기하고 코로나로 10년간 했던 에어로빅을 쉬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다 할 운동도 안 하는데 감량이 잘 돼요. 수액 치료도 정기적으로 와서 했습니다. 편두통, 이건 설동호 원장님 주사 치료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 머리 아파해서 제가 머리로 올라가는 이 두통을 일으킨 신경을 꽉 누르는 근육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도당 주사를 쫙 풀어주는 걸 했더니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현재 이 환자는 모든 정신과 약을 끊었습니다. 박수. 이럴 때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날씬해졌습니다. 몸이 안 아파졌고 안 붓고 입병이 안 생기고 활력이 생겼고 이번 달 새로운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자, 이분 경험만 있을까요? 프로시딩지에는 8년간 75만 명의 임상이 들어있습니다. 요게 전부 다 온라인 잡지로 저한테 다 있고 제가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걸 리딩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기 많은 환자들이 개선된 상황을 같이 특허를 낼 때 제출했던 거예요. 여기 우울증, 불안 반응도 기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완치란 말은 아니지만 기능 개선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정신과 약 먹고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불안 반응, 강박 질환이 개선 치료된 사람 본 실적 있으면 저한테 문자 좀 주십시오. 그분은 천재 의사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글리코클린하고 개선된 사람은 봤습니다. 이렇게 암도 물론 말기암, 아주 위험한 암은 어렵죠. 그렇지만 초기 암이나 아주 위험한 암 아니거나 그런 암들은 또 말기암 환자들도 훨씬 덜 고통스럽게 여생을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유명한 의사가 추천하면 눈이 획하죠. 이분은 존스 홉킨스 병원 최연소 소아신경과장이자 1987년 세계 최초로 샴상 등이 분리수거에 성공해서 명성을 들린 벤 카슨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인데 같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글리코 영양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가십니까? 네. 이분 대전 엑스포내과 오해 원장님. 지금 17년차 글리코클린을 권유하고 계신 원장님이십니다.
대박병원이죠. 1인 내과 원장으로서 아마 한국의 최탑 매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자, 이분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네. 자, 건강에 있어서의 당사슬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 국립과학원은 굉장히 보수단체고 명망이 있는 아카데미입니다. 여기에서 2012년에 공식 책자로 발표했습니다. 이 책자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병이 무엇인가요? 어떤 병이든 간에 every disease, 여러분들의 병들은 전부 다 당사슬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 세 가지 추천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클린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가지만 먹고 말 것인지 클린을 해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먹고는 싶은데 도저히 경제력이 안 돼. 그러면 몇 가지를 드시고 나는 정말 좀 건강해지고 싶어. 그럼 클린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열정이 좀 오늘 조금 그랬더니 좀 시간이 오버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